영상 시작하자마자 카메라가 한 인물의 실루엣을 천천히 비추는 듯한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열병식이 펼쳐지고 검은 양복을 입은 지도자들이 붉은 카펫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며 이런 멘트가 들려옵니다. 푸틴, 시진핑, 김정은, 세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만남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미국을 향한 거대한 메시지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1일 국제사회를 뜨겁게 달군 외신 보도 내용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동북아 안보를 둘러싼 초대형 흐름부터 문화, 사회 이슈까지 빠짐없이 다뤄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께 꼭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이슈는 중국 텐진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 SCO 정상회의입니다. 여기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신들은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분주했습니다. 이 회의는 겉으로는 경제, 문화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상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견제와 대안모색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는 지난 24년 동안 회원국 수가 늘며 덩치를 키웠지만 목표나 실행 프로그램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이 기구를 통해 지역 내 군사적 협력과 정치적 연대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에 더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른바 신삼국 동맹이라는 단어도 언론을 통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이 3국의 연합이 전능한 무적 동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과도한 군사적 부담을 안고 있고 중국은 리스크를 꺼리는 외교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전략적 카드로 이용되긴 해도 실제 동맹처럼 움직이기엔 제약이 많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함께 모였다는 상징성은 강합니다. 특히 중국에서 열리는 열병식에 이 세 인물이 동시에 참석하는 건 사상 처음입니다. 보여주기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자리였던 셈이죠. 이런 가운데 일본의 움직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80주년을 맞아 병력 증강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자위대는 2만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편 북한과 관련한 외신들도 다수 보도됐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자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과거 완전한 비핵화 원칙과는 결이 다른 접근이기 때문에 일본은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설도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중국 야오닝성 단둥 지역에서는 북중 국경 호텔의 숙박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위원장이 압록강 북중우 의교를 통해 방중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현지 보안이 강화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한국 공군 수송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사전 통보 없이 진입한 사건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한일 간 의사소통 실수라고 결론 내렸으며 관련자 10여 명에 대한 징계가 요청됐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색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서울 중부경찰서가 설치한 홀로그램 경찰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해 10월부터 저동공원에 시범 운영 중인데 범죄 발생률이 무려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행동통찰팀 BIT도 이 사례를 주목하며 실제로 경찰이 없어도 존재감을 줄 수 있는 혁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문화 소식입니다. 바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는데요. 관객들은 기립박수와 브라보 외침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한국 사회의 남성성을 통렬하게 그려낸 블랙 코미디로 무려 로튼 토마토 평점 100%를 기록했습니다. 박 감독은 이 영화를 위해 20년을 바쳤으며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도끼를 원작으로 삼아 각색했다고 합니다. 해외 언론들 역시 경쟁 부문 최고의 영화로 이 작품을 꼽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이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더 다뤄줬으면 하는 외신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감정 포인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상이 움직이는 그 순간 구독자님은 이미 한 발 앞서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